안녕하세요. 북튜버 신유아입니다. 오늘 제가 낭독할 책은요, 바로 이 책입니다. 당신의 유튜브를 컨설팅해 드립니다. 이 책은요, 제가 협찬으로 제공받았어요. 출판사에서. 출판사는 21세기 북스고, 지은이는 유튜브 랩의 강민형님, 네, 강민형 작가님. 개인적으로 이 유튜브 랩이라는 채널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채널의 구독자입니다. 이 유튜브 랩을 보면은요, 정말 초보 크리에이터에서부터 어느 정도 유튜버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내가 원하는 만큼 뭔가 나타나지 않을 때 도움을 주는 채널 같더라고요. 정말 다양한 정보들이 많아요. 거기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몇 개가 좀 이제 지필이 되어서 내용이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오늘은 당신의 유튜브를 컨설팅 해 드립니다. 이 책을 낭독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유튜브 없는 일상을 생각해 본 적 있는가? 유튜브가 멈추면 일상도 멈춘다. OX. 정답은 O. 2020년 11월과 12월에 유튜브가 각각 2시간 40분 동안 먹통이 된 적이 있다. 영상이 재생되지 않는다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폭주했다. 특히 유료 이용자들의 원성은 더욱 높았다. 개인 이용자뿐 아니라 기업의 온라인 행사들도 차질을 빚었다. 계정이 해킹당한 줄 알았다는 의견도 있었으며 이용자 피해 보상을 요구하겠다는 움직임도 일었다. 유튜브가 조금이라도 삐걱거릴 때마다 일상이 흔들릴 정도로 점점 유튜브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어떻게 유튜브가 우리의 일상에 스며들었는지 살펴보자. 혼자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다. 1인 가구가 사상 처음으로 30%를 돌파했다. 1인 가구의 92%가 유튜브를 매주 시청하며 그중 35%는 유튜브를 매일 이용하는 헤비 사용자라고 한다. 국내 1인 가구 분포 비율도 1990년부터 2035년 예측하건대 점점 많아지고 있다. 다른 형태의 가구에 비해 1인 가구는 혼자 보내는 시간이 길다. 이들은 혼자서 밥을 먹을 때나 외로움을 느낄 때 유튜브 컨텐츠로 허섯함을 달래고 사람 간의 소통을 대체하는 것으로 추측한다. 예전에는 이런 일상의 빈 공간을 라디오를 듣거나 TV를 틀어놓으면 채웠는데 이제는 자신이 좋아하는 컨텐츠들을 직접 고를 수 있는 유튜브로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이다. 1인 가구 중에서도 전체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2030 세대를 주목할 만하다. 2018년에 열린 유튜브 마케팅 컨퍼런스에서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그들의 유튜브 시청 빈도가 높아지고 시청 시간도 길어질 것으로 예상했었다. 특히 일상을 담아내는 브이로그 콘텐츠의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브이로그 콘텐츠 선호도는 67.9%였다. 그들은 브이로그를 콘텐츠를 선호하는 이유를 이미지를 보다 생생하게 담아낼 수 있어서 동영상 콘텐츠가 더 익숙해서 사람들과 공감하고 소통하기 유용해서 대리만족을 느끼기 때문 순으로 꼽았다. 유튜브로 공감하고 소통하고 대리만족을 느낀다는 답변은 앞으로 1인 가구의 유튜브 시청이 계속될 것이고 더욱 늘어나리란 것을 보여준다. 어떤 이들은 1인 가구 수가 증가한 만큼 유튜브 사용 시간이 길어지는 게 유튜브에만 해당되는 특이한 현상이 아니라 다른 SNS에도 해당되는 게 아니냐 되묻는다. 1인 가구는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으니 인터넷 사용량도 높을 것이고 자연히 SNS를 많이 할 것이라 생각하기 쉬우니까. 하지만 2011년 이후 처음으로 2018년 SNS 이용률이 65.2%로 이전에 비해 3.0% 하락한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을 보자. 2019년 결과에서는 63.8%로 그보다 1.4% 더 감소했다. 즉 유튜브를 제외한 SNS 이용률은 계속해서 조금씩 낮아지는 추세다. 이들이 SNS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75.5%가 필요가 없어서였다. 유튜브가 SNS 사용률을 낮춘다고 보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꽤 합리적이다. 유튜브 커뮤니티와 댓글을 통해 소통을 활발히 하기 때문에 충분히 SNS를 대체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지금은 취향의 시대. 최근 트렌드 서적들을 갈무리하면 취향이란 단어로 압축할 수 있다. 2018년 취미생활 관련 인식조사에서 80%에 달하는 응답자가 자신만의 확실한 취향을 갖고 싶다고 밝혔다. 93.4%가 개인의 취향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답했으며 개인의 취향을 중시하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가 된 것 같다는 이야기에 82.3%가 동의했다. 본인의 취향을 반영하는 분야는 음악, 영화, 드라마와 같은 대중문화가 70%로 가장 높게 나왔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자신의 취향인 제품이라면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거나 시간을 들일 용의가 있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읽어낼 수 있다. 이와 비슷한 경향은 콘텐츠 소비에서도 이어진다. 유튜브는 알고리즘을 통해 시청자의 취향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에 어울리는 콘텐츠를 추천해준다. 유튜브의 최고 상품 담당자 닐 모한이 이야기한 바에 따르면 유튜브 이용자들은 시청시간 70%를 추천 영상을 보는 데 쓴다고 하니 추천이 꽤 적절한 모양이다. 알고리즘은 검색어, 시청 방식, 시청 시간 등에 따라 시청자의 취향을 읽어내고 비슷한 취향의 다른 시청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은 콘텐츠를 보여주며 다양한 필터를 통해 이용자에게 딱 맞는 콘텐츠를 찾아 제공한다. 이 추천과 그에 반응한 영상 시청이 반복되면 사용자의 취향 데이터가 쌓이게 된다. 그러니 내 입맛에 맞는 콘텐츠가 나타나게 되고 시청자는 영상 보기를 멈출 수 없다. 나 이런 거 좋아하네? 와 같은 반응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물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 운영 시스템에서도 콘텐츠를 추천하는 알고리즘이 사용된다. 하지만 유튜브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페이스북 뉴스피드 랭킹 프로덕트 매니저인 라미아 세두라마는 페이스북 뉴스피드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페이스북의 경우 사용자가 어떤 페이지, 어떤 친구를 팔로우했고 그들의 게시글에 얼마나 반응했는지에 따라 뉴스피드에 뜨는 콘텐츠가 달라진다고 했다. 인스타그램의 경우도 이와 비슷하다. 이용자가 보인 반응과 이용자 간의 상호작용, 방식이나 정도, 그리고 최근에 올린 콘텐츠 등을 기준으로 피드에서 보이는 게시물이 결정된다. 어떤 콘텐츠에 보인 반응에 묻어난 취향에 따라 비슷한 알고리즘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유튜브와 다른 SNS 사이엔 인간관계라는 차이점이 뚜렷하게 자리 잡고 있다. SNS에서는 나와 비슷한 가치관,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학교, 직장, 종교 등 활동 범위가 겹치는 사람들과만 소통하고 콘텐츠를 나누게 된다. 하지만 유튜브는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순수하게 내가 좋아하는 콘텐츠만을 소비할 수 있고 좋아하는 크리에이터하고만 소통할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취향이 좀 더 많이 반영된다고 볼 수 있다. 취향을 존중하는 문화와 나에게 딱 맞는 영상을 입에 떠먹여주는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사람들의 유튜브 콘텐츠 소비 경향은 더욱 좁아지고 있다. 유튜브랑 거대한 취향의 바다에서 남들이 모르는 좋은 낚시 포인트를 찾아내는 크리에이터가 사람들에게서 사랑을 받게 될 테다. 내가 찾는 일과 삶의 균형.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크라이프 밸런스는 이미 우리에게 친숙한 단어다. 일이 곧 삶이었던 시대가 지나고 그 사이의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워라밸은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워라밸이 중요해지며 여가 시간이 길어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더 많은 시간을 유튜브에 사용하고 있다. 일상에 유튜브가 스며드는 이유는 그만큼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2019년 10세 이상의 국민의 여가 시간은 하루 평균 4시간 47분. 그중 유튜브나 넷플릭스와 같은 미디어 이용 시간이 2시간 26분으로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긴 시간을 차지했다.
미디어 이용은 다른 여가 활동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기도 하고 접근이 쉽다. 우리 모두 스마트폰이 있으니 무언가를 더 준비해야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본인이 좋아하는 콘텐츠를 소비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 전 연령층에서 골고루 여가 시간에 활용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다. 여가 시간에 미디어 이용이 차지하는 자리를 다른 취미 활동이 쉽게 꿰차지 못할 것이다. 해당 조사의 미디어를 이용한 여가 활동에는 책, 신문, 잡지, 잡지 읽기와 비디오 시청, 실시간 라디오와 방송, 음악 듣기, 인터넷 정보 검색 및 기타 관련 여가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미디어를 이용한 여가 활동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어서 연령이나 콘텐츠 소비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결과를 곧 유튜브가 사랑받는 이유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 다만 여러 미디어 소비에 관한 데이터를 살펴보면 어떨까? 성인 한 명이 1년간 읽는 평균 독서량은 2019년에 7.5권으로 2017년에 비해 1.9권이 줄어들었다. 독서량이 줄어든 이유로 책 이외의 다른 컨텐츠를 이용한다는 답변이 29.1%로 다른 이유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종이신문은 구독률이 6.4%로 밝혀졌는데 이는 69.3%였던 1996년도에 비하면 무려 10분의 1 수준이다. 종이신문이 아닌 포털 사이트나 SNS를 통해 뉴스를 소비하는 경우가 전 연령층에서 60%를 넘긴 것을 보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TV와 라디오 역시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스마트폰을 필수 매체로 여기는 사람들은 63%였지만 TV를 선택한 사람들은 32.2%에 불과했고 일주일 동안 라디오를 이용한다고 답한 사람들은 21.3%에 그쳤다. 결국 책과 신문, TV와 라디오 사용이 줄어들고 그 자리를 스마트폰이 채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 이제 스마트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살피면 여가 시간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플랫폼을 짐작할 수 있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동영상 애플리케이션은 유튜브로 2등인 틱톡과의 격차가 26배나 나는 것으로 보아 큰 이변이 없는 한 유튜브의 독주를 막기는 힘들어 보인다. 네, 이렇게 해서 당신의 유튜브를 컨설팅 해드립니다. 그 일부를 제가 낭독해 보았는데요. 정말 요즘은 유튜브가 대세예요. 이제는 정말 시청하는 것을 넘어서 유튜브를 시작해야 될 때다라고 많이들 느끼실 것 같은데요. 저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채널이 바로 제 신유아TV라는 채널인데요. 이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뉜다. 유튜브를 시작하는 사람과 시작하지 않는 사람. 이 책을 제가 끝까지 읽어보니까 이 유튜브의 이 독주는 어마무시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얼마 전부터 바뀌었죠. 광고가 구독자 1000명 이상 기준이 있잖아요. 몇 시간을 지나야지 그 기준을 만족해야지 이제 광고가 붙는데 유튜브 측에서 모든 영상에 어느 정도 좀 광고를 붙이겠다라고 말을 했고 저도 붙었더라고요. 몇 개의 영상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튜브는 기존에 비해서 유료화하는 부분도 있고 예전에 비해서 사용하는 게 좀 달라지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었어요. 예전에 100% 무료라고 했다면은 그럼에도 이 책을 읽어보니까 제가요, 유튜브는 질주가 계속 된다. 왜? 사람들이 찾으니까, 수요가 있으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우리는 길들여졌잖아요. 유튜브라는 그 영상 안에서. 그래서 이 책은 당신의 유튜브를 컨설팅 해드립니다.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싶은 분, 혹은 지금 저처럼 유튜버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뭔가 더 많이 알고 싶은 분, 내 부족한 게 무엇인지 깨닫고 싶은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거기에 더불어 저도 이 작가님과 공통점이 있는데요. 저는 스피치를 지도하는 스피치 전문가이기도 하지만은 책을 또 한 권 출시를 했었죠. 유튜브 스피치. 저도 이 작가의 의견에 너무나 동의를 해요. 동감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유튜브를 하고 싶어 하고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해서 저는 이 책이 작년에 나왔어요. 2020년에. 그래서 이 제 책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유튜브를 하고 싶은데 유튜브 개설해서 스피치를 잘하고 싶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유튜브를 개설하면은 어떤 기술적인 측면, 편집 다양하지만 유튜버로 활동을 할 때는 내가 갖고 있는 정보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발성도 중요하고 발성뿐만이 아니라 내 캐릭터가 어떤지 맞춰서 거기에 맞는 스피치를 진행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가 스스로 사람들한테 인터뷰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분석도 많이 해서 유튜버 유형을 5가지로 제가 좀 나눴어요. 거기에 맞춰서 이런 컨텐츠는 어떻게 말하는 게 좋겠고 이런 방식이 좋겠다라는 걸 이제 제가 집필을 해 놓았는데 제가 같이 함께 추천을 해 드리고 싶어요. 공통점이 있어서 저 유튜버 너무 하고 싶어요. 근데 방법을 모르겠어 라고 하는 분들은 일단 이 책을 읽어보세요. 당신의 유튜브를 컨설팅 해드립니다. 개설해서 어떻게 뭐 촬영을 하고 어떤 컨텐츠가 좋을지 자세히 막막하지만 이 책이 도와드릴 거고, 개설을 하고 난 후에 저는 브이로그 형식으로 화면만 가는 게 아니라 목소리도 들어가고 제 얼굴도 나타나고 설명해야 돼요. 제 말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는 분들은 제 책을 좀 추천해 드릴게요. 이 유튜버 말하기의 정석이라고 보셔도 되실 것 같거든요. 이 책은 추천사를 해주신 분이 4분 계시거든요. 첫 번째는 SBS PD님, 두 번째는 박민수 박사 TV 채널,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TV에도 많이 나오는 우리 의사 선생님이세요. 저는 친분이 있는데 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 분이 또 제 추천사를 써주셨고, 장지연 교수님인데 이분은 제 학교의 은사님,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서울예대 방송연예과의 교수님인데 이 영상 관련해서도 제가 수업을 꽤 많이 들었거든요. 추천사 써주셨고, 또 이시안 이 지식 편의점이라는 책도 출간하셨고, 이시안 작가님은 유튜브 채널 시안책방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너무나 바빠요. 이 코로나 시국에도 정말 바쁘신 분이거든요. 인기 너무나 많으시고 찾는 것도 많고. 그래서 저는 이제 스피치 유튜버 어떻게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유튜버로서 말 잘하고 싶어요 하는 분들은 이 책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유튜브 하고 싶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시작해라. 거기에 대한 길잡이는 누가 도와드릴 것이냐, 도움을 줄 것이냐, 바로 당신의 유튜브를 컨설팅 해드립니다와 유튜브 스피치, 이 책이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